얼마 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메도에서 일본의 통계 자료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의 통계는 아직도 아날로그식이라 통계 조작과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 정부 공식 통계라도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우리 일본은 10년 전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통계청의 실태를 살펴보니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핵심 통계의 70%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미국 통계청에서 일본 정부의 핵심 통계 50개를 직접 분석한 결과 34개 통계의 온라인 응답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30대, 40대를 상대로 조사하는 8개 통계 결과는 온라인 집계율이 10%에도 못 미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10여 년 전인 2010년부터 온라인 통계 작성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신기하리만큼 행정부의 디지털화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새로 작성된 정부문서 가운데 전자문서가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본인들의 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 자부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앞서갔던 나라였다. 그래서 80년대는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고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대국이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진정한 디지털 강국은 일본이라는 뉴스를 내보내며 다른 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처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교하며 한국을 까내리는 글과 영상이 일본 사이트 내에선 가장 많은 인기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등 여러 아시아권을 여행지로 삼는 외국인들이나 아시아권을 파견 다니던 기자들의 글과 영상들이 많아지며 일본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근무 중이었던 A바가 일본으로 긴급 파견 간 후 찍은 일본에서의 2분짜리 영상이 생방송에 공개되자 한국은 디지털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조롱하던 일본이 국제정망신을 당한 일도 생겼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아날로그 통계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일본으로 직접 방문한 CNN 기자 A바는 일본 통계 자료의 진실을 전한 뒤 일본 지하철에서의 영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에 생방송에서 A바가 직접 찍은 영상을 본 앵커에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며 방송이 끝난 후 A바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 함께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후 A바가 직접 쓴 글과 영상 내용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입출국이 제한되어 미국에서 파견 기자를 원활하게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근무 중이던 제가 일본으로 긴급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처음 파견 갔을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디지털화에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은 한국으로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제 출근 첫날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출근이다 보니 대중교통을 타는 게 어렵고 무서워서 원래 제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출근 첫날 어떠한 문제 하나 없이 1시간 일찍 출근해버렸습니다. 한국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글씨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있었고 이러한 글자들이 보기 쉽게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출근길에는 절대 버스를 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하철을 타기로 마음먹었기에 지하철을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삼은 건데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완벽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문이 세워져 있는 건 기본이었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지하철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도록 모든 벽면에서는 재밌는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남아로 파견 간 제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한국은 마치 몇백 년 뒤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위쪽과 오른쪽을 비롯해 모든 곳에 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스크린에서는 제가 있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영상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열차의 도착 시간, 전반적인 지하철의 노선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창문 밖으로 화려한 조명이 비춰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 모든 정보들이 스크린 속 영상을 통해 제공되며 모든 벽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은 이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의 칸마다 온도를 다르게 유지해 승객들의 편리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쯤 한국에서의 파견직이 끝나갈 때쯤 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 가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씩 일본으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을 보며 일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 일본으로의 파견을 동의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장 지원자도 없었을 뿐더러 입국이 힘들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하고 처음 출근하는 날,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되는 모습에 일본은 아날로그의 나라라고 강조했던 한국인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화면과 자료를 제공했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 지하철은 정말 조용하고 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건 지하철 위에는 종이로 된 광고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는 것 중 하나가 최고의 기술력과 디지털화인데 비해 천장에 달려 힘없이 펄럭이는 종이들을 보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계속 보다 보니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을 겨냥한 다양한 글과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고집하는 열쇠 문화와 카드를 쓸 줄 몰라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아직도 팩스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전 아직도 왜 일본이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기술 개발이 서민들에게도 보편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바의 글과 영상에는 다양한 해외 댓글 반응이 달렸습니다. 저게 뭔지 한참을 쳐다보고서야 광고인 걸 알았다. 일본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스크린으로 광고를 내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 한국을 욕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수백 장의 종이를 만들고 버리는 게 더 손해 아니니?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의 기술만입니다. 이젠 한국도 순위권에 드는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미래도시에 간 것 같았습니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장면처럼 모든 벽면이 움직이고 말을 걸더군요. 한국 지하철을 보고 그렇게 놀라면 안 됩니다. 요즘은 길거리부터 시작해 건물에도 스크린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한국은 새들이 신호등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일본은 왜 저렇게 한국과 비교하려 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는 한국과 싸워보려고 발악하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인들이 인터넷에서 한국은 디지털 난민의 나라라고 언급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 자체가 한국이 일본보다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일본인 대다수는 아직도 일본은 더 이상 아날로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